자, 그런데 여기 청와대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또 한 가지 이슈는 개성공단을 폐쇄한 일이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잘못된 일인지 그렇지 않은 일인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조덕규 차장님께 좀 먼저 여쭤봐야 되는데 조 차장님 과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개성공단 폐쇄라고 하는 문제를 국내 정치의 연장선상에서 볼 것이냐, 아니면 큰 틀의 어떤 국제 정세, 특히 유엔의 대북 제재라고 하는 큰 틀의 흐름에서 볼 것이냐에 따라서 네. 이 시각이 확연히 대립되고 나온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문제가 이번에 그 통일정책혁신위원회 이쪽에서 발표한 것이 개성공단 폐쇄 결정이 잘못된 것이고 네. 재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내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과연 그 결정이 옳았느냐거든요. 네. 그러면 현재 시점은 현재 북한에 가는 모든 핵 개발 자금, 통치 자금으로 운영될 수 있는 자금줄을 끊는 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네. 그러면은 개성공단을 통해서 가는 돈이 네. 연간 평균 1억 달러, 약 1,000억 달러가 넘어요. 1억 한 2천만에서 3천만 달러 된다고 그러는데 예. 이건 엄청난 돈이거든요. 네. 이런 벌크 캐시는 이미 유엔 제재에 의해서 네. 차단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맥락이 하나 있고 네. 그다음에 개성공단의 중단을 결정한 것은 가장 크게 당시 유엔 결정이 없다 손 치더라도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고 있었고 네. 그리고 과거에도 우리 개성공단에 진출한 우리 인력 7명을 예. 인질로 삼은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2의 인질 사건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즉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전격적으로 내려진 결정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번 그 TF에서 통일부 산하 TF에서 저는 결정을 한 것은 상당한 비판의 소지도 많을 뿐만 아니라 한미 관계의 갈등이, 즉 북한이 지금 추구하는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가 한미 갈등을 확산시켜가지고 한미 동맹 체제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미 양국의 대북 억제력을 약화시켜서 북한이 언제든지 핵 미사일 도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궁극적 목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TF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북한에게 상당한 상황 오판을 줄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런 데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핵심은 과연 돈이 어떻게 해서 흘러들어가고 있느냐, 이런 점들이 대단히 궁금하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 PDP 앞에 나가 있는 심정숙 차장이 과연 이 남한의 돈이 북한 개성공단에 어떤 흐름으로 들어가고 있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이 그래픽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한 달에 한 번 우리은행이 그 북한 측으로 돈을 보낼 수 있는 현재 유일한 국내 은행 계좌입니다. 자, 우리은행 서울 본점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보시는 것처럼 현금을 달러로 바꾼 현금, 우리 돈으로 한 90억 원 정도가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 형태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개성공단 지점에 개설된 유일한 은행, 우리은행 지점에 저거를 갖다 놓으면 저 현금을 북한의 행정당국이 찾아가고요. 근로자들한테 통상은 보통 곧바로 지급이 되는 걸로 오해를 할 수 있는데 행정당국을 거쳐서 북한의 근로자들로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행정당국에서 여기로 그대로 그 월급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이 90억 원의 그 현금 뭉칫돈이 어느 정도는 빠지고 나머지만 지금 북한 근로자들이 얼마를 월급 받는지 정확한 액수조차도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거든요.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물론 정부에서도 이것이 핵개발에 전용된다 이런 식으로 의문을 가졌던 것이고요. 자, 이게 왜 안 되는 거였냐면, 왜 안 되는, 지금은 금지, 그렇게 돈을 줘서는 안 된다는 해석이 나오느냐면, 2016년 3월하고 11월에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전욱현 차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뭉칫돈 이동을 통한 핵개발 자금을 원천 차단한다. 그리고 북한 내 은행 계좌, 우리은행 계좌 같은 것들도 다 폐쇄한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자기 금고로 돈을 현금 달러를 개성공단을 통해서 받는 것 자체도 이게 안보리 결의에 역행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 개성공단 재개 이런 얘기를 쉽게 하질 못하고 있는데 자 이거는 제가 김주성 이사님한테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개성공단의 근로자들이요.
실제로 얼마 정도를 임금으로 받고 있나요? 그 정확한 데이터가 없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당국이 돈을 안 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제국이 북한에서 통상 저게는 임금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생활비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국가에서 지불을 하는 거는 그 노동의 대가에 의해서 주는 거는 생활비라고 하지 임금이란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절대 그 임금을 갖다가 달러로 줄 수가 없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달러를 갖다가 환전을 해서 우리 그 북한 돈으로 화폐로 줘야 되는데 그것 자체도 절대 다수는 대치몰자라고 해서 뭐 식량이라든가 기름이라든가 식용이라든가 설탕이라든가 이런 걸로 주고 있고 그거를 통상 계산을 하게 되면은 1인당 인건비가 한 달에 뭐 35불이다 45불이다 여러 가지 소리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제가 이제 한 가지만 추가한다면요. 지금 아주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지금 이번에 이제 발표 내용을 보면 이 북한 노동자들의 주는 임금이 핵 개발 자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하나의 추측에 불과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재개해도 괜찮다 이런 논리로 연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통일부 혁신위에서. 예, 혁신위에서 그런데 북한 개성 근로자들한테 주는 임금이 핵 개발 자금으로 전용됐다고 하는 것은 네. 이미 오래전에 정보사항으로 확인된 사항이다. 우방국 정보기관에 의해서. 네. 그래서 그거는 이미 국제사회에서 핵 개발 자금으로 들어가고 김정은의 다양한 형태의 통치장으로 잘못 전용되고 있다. 네. 이렇게 다 인식이 공통적으로 돼 있는 상황이에요. 국제사회에 합의된 생각이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문제시한다고 하는 것은 국제사회가 특히 미국같이 상당 수준의 정보를 축적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유 기자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남북 교류를 전면 금지했던 5.24 조치도 문제다. 그 헌법을 뛰어넘는 일방적 결정이다.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지적을 했는데 이거 대법원에서도 뭐 판결이 나왔던 그런 사안 아닌가요? 네, 그래서 이번에 통일부 혁신위의 발표에서 주목할 점은 이 정확한 단어를 위법적 통칭이가 아닌 초법적 통칭이를 썼다는 데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법을 위반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법을 뛰어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건데 이 5.24 조치 같은 경우는 이제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 대한 조치는 뭐 인정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게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손실을 국가적으로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판례를 내렸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5.24 조치 자체에 대해서 통치행위로 볼 수는 있다. 즉 다시 말해서 국가 통수권자가 권력을 행사를 해서 국민의 안위를 지킬 수 있는 통치행위를 할 수는 있지만 그 통치행위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 국무회의 심의를 연다든지 아니면 남북교류관계발전법에 따라서 남북교류위원회를 열어서 그 절차를 받는다든지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 사안들을 꼭 문서로 남겨라. 이런 행정적 절차를 지켜라. 이렇기 때문에 그 법적 테두리 안에서 행위를 하더라도 초법적이지 않고 헌법 안에서 지켜서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마다 국무회의나 뭐 그런 절차를 거치란 얘기인데 제가 약간 궁금한 거는 그 당시 혁신위 발표 현장에 유 기자 계셨죠? 네,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초법적이고 뭔가 절차를 안 지켰다 그러면은 소송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아니면 5.24 조치를 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 다 소송을 해야죠. 네, 실제로 이 혁신위 발표 현장에서도 그래서 기자들이 여기서 말하는 이 위법과 초법의 차이가 도대체 뭐냐. 위법이면 위법이고 초법이면 초법이고 초법이더라도 과연 소송을 해야 되지 않느냐. 특히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당시에 근무를 했던 실무자들이 현재도 통일부 내부의 관계자로 있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세게 질문이 나오기도 통일부 했는데 관계자들도 수사를 하란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 통일부는 이 혁신위와 분리해서 개념을 생각을 해서 혁신위는 민간 기구일 뿐이고 사법적인 판단을 하는 기구가 아니고 일종의 자문위원회적인 성격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법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구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 전 차장님.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온 걸 보면은 5.24 조치든 개성공단 폐쇄든 다 문제다. 이 절차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문제다라고 지적을 했으면 이게 그 말이 맞다면 이거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성공단을 다시 열었다고 가정을 한번 한다면 지금 대북 제재가 갈수록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 개성공단 우리가 문제로 삼았던 이 돈줄 이걸 조금 열어주겠다라는 제스처가 나온다면 미국이나 다른 국제사회뿐만이 아니라 뭐 일본 등 다른 주변 국가들 어떤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다들 깜짝 놀라겠죠.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국제 관계라고 하는 것은 네. 국제 법과 규범 그리고 국제 예양에 의해서 이 세 가지 기준에서 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 일반론이에요. 네. 그러면 유엔 우리는 회원국입니다. 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중에서도 자유민주주의 지수가 상당히 높은 나라예요. 이런 나라가 국제사회의 가장 큰 현재의 룰은 뭐냐? 네. 국제사회의 모든 유엔 회의 지키는 가장 큰 룰은 뭐냐? 강력한 유엔 안보리 제재를 빈틈없이 준수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한국이 이렇게 개성공단이라는 큰 상징적인 사업을 통해서 파괴하고 나온다. 네. 그러면은 유엔이 거꾸로 한국에 대해서 또 국제사회가 한국에 대해서 어떤 외교적인 네. 제재 조치와 압박 조치를 취해서 한국이 고립될지 모른다. 굉장히 우려스러운 국면이 온다. 네. 이런 걸 말씀드리고 네. 가장 우려스러운 국면은 한미 동맹적 이완이 현실화될 수가 있다. 네. 즉 대북 억지로 행사에 미국이 협조를 안 할 가능성도 있어요. 막말로 얘기해서. 아, 그렇군요. 지금 그러잖아도 지금 평화협정해갖고 슬금슬금 한국 패싱 해가지고 네. 예? 그 주한미군 철수하고 평화협정 체결하냐 이런 거를 우려하는 계층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여론들도.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야 될 것이고 통일부가 얘기한 대로 이번 그 위원회가 자문위원회의 성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자문위원회의 성격이면 저렇게 큰 정책 덩어리에 대해서도 자문하는 건 맞으나 발표의 수위와 또 이 공개의 범위를 좀 낮은 단계에서 조용하게 했으면 이렇게 크게 이슈화되지 않을 것이다. 중단 잘못했다 하니까 미국이 바로 그 다음 날 바로 이의 제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반향이 지나치게 크다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통일부도. 자, 김 이사님,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보면은, 아니, 개성공단에서 우리한테 현금 받아서 바로 근로자들한테 주면 되는데, 지금 북한은 그런 식으로 정상적인 사업을 아무리 뭐 개성공단이 뭐 국제적으로 뭐 무역을 다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은 다른 외국 회사는 개성공단에 가 있는 데가 지금 하나도 없지 않아요? 그렇죠. 정상적으로 그 뭐 사업을 하기가 힘드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한때 그 북한이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있죠. 이 그 개성공단을 한번 막아가지고 북한 쪽에서 했을 때도 북한이 개성공단 국제화를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화라는 건 뭐냐면은 니네하고 안 해도 딴 나라를 끌어들여서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인 거고요. 지금 현재 북한이 이게 국부적으로 개성공단을 자체적으로 중국에 원자재라든가 받아서 가동을 시키고 있는데 저는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은 오이사가 잘못됐다, 무슨 개성공단 폐쇄가 잘못됐다. 그러면 다시 개성공단을 다시 열어도 됩니다. 열어도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직접적으로 임금 지불을 책임적으로 북한 근로자들한테 주게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끝까지 이 사람들이 한 달 동안 쓰는가 안 쓰는가, 그거까지 관리할 수 있다면 제게도 난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근데 북한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일단 좋다 그럼 니네가 직접 줘라. 그 주민들한테 줬다고 다시 뺏어가는 게 북한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답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자처럼 이게 뭐 폐쇄가 옳은지 다시 재개가 옳은지 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상황은 그렇다는 거죠. 예, 지금까지 북한을 둘러싼 이 개성공단 재개 논란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의 그 향방을 통한 우리의 내부 갈등 문제까지 세 분 모시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